네, 8시 3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10월 26일 목요일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참 오늘 우리한테는 참 안타까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나스닥 시장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어제 2.4%나 빠졌지만 주요 종목들의 시간 외 흐름도 또 안 좋게 끝나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즘 보면 아파트들의 밤에 불이 환합니다. 요즘 주식 안 하는 집이 없으니까. 어제 미국 시장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게 하겠구나 어젯밤에 생각했었는데 구글이 알파벳이죠. 회사 이름은 알파벳입니다만 구글이 어제 9.6% 와, 구글이면 미국의 시가총액 3위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하루에 한 10% 빠져버린 좀 충격적이죠.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가 부진했다. 클라우드 부분이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았는데 구글은 부진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올랐느냐? 못 올랐습니다. 3.1%. 조상집 옆에 잔치가 벌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2위고 구글은 3위인데 둘 사이가 엇갈렸습니다. 그 다음 메타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어제 4% 빠졌고 시간에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좀 빅테크들이 꺾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보면 국제금리는 다시 올랐는데요. 주택 신규 판매가 예상보다 좋았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8%를 육박하는데 신규 주택이 잘 팔린다. 그래서 고금리가 상당폭 유지되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금리는 올랐습니다. 어제는 국제 유가도 조금 올랐어요.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올랐는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국적 얘기죠. 뭐 구글의 실적이 어떻고 메타의 실적이 어떻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고 등등 상당히 미국적인 얘기라서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소뚜껑만 봐도 놀랄 마음 자세라서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버가 좀 부진하다 하니까 반도체도 좀 심리적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마이크론도 한 2.3% 물론 뭐 나스닥이 2.4% 빠졌으니까 이 정도야 뭐 당연한 하락 아니냐 볼 수도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은 우리한테 상당히 미국적 이유로 하락했지만 우리한테 심리적 영향을 주겠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께 지금은 우리가 그 역대급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원인을 찾아서 어제는 제가 좀 움직였습니다. 어제는 스탁런 하는 업체 대표를 만나가지고 지금 현황들, 그 다음에 증권사 지점들 좀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봤는데요. 어제 2차 전지가 급락을 했는데 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의 시총 2위 종목이 이렇게 연방형성이 있네요. 지금 연봉은 뭔가 좀 투명한 분위기죠. 기본적으로는 실적 부진 그리고 어제는 이제 GM이 전기차 생산량을 좀 줄인다. 그건 GM이 지가 못 파니까 하는 얘기죠. 북미적은 테슬라가 계속 압도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테슬라에는 우리가 배터리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공급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북미 자동차 업체랑 조인트 벤처를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 노조들이 배터리에도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임금 인상을 막 크게 나오고 있다 등등
부정적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 요거 제가 참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업 분할할 때부터 제가 참 주주들에 대한 태도, 시장에 대한 태도 참 그동안 얄미운 짓을 많이 했는데 에린 전화 공장도 뭐 취소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하면서 시장에 충격 주기도 했고 2차 전지에 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드러나서 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제도 그냥 입방아를 찧어댔습니다. 4분기가 좀 안 좋을 거. 그 내용이 이미 엊그제 머스크가 한 얘기예요. 저 같으면 시장을 생각한다면 기자들이 이런 질문하면 엊그제 머스크가 트윗에 날린 내용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하고 가볍게 받아치겠는데 머스크가 한 내용을 그대로 또 입방아를 찧어대 가지고 다들 앞으로 부정적이다. 4분기 내년 전망도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도록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은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경영진이 정말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증권사들, 국내외 증권사들이 모두 이들 종목에 대해서 에코, 포스코 퓨처,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 다 목표가를 내린다. 이렇게 쏟아지면서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어제 외국인들이 양시장 순매도 종목을 보면요. 양시장 통틀어서 보면 자 코스피는 1위에서 4위가 전부 2차 전지죠. 코스닥은 1위에서 3위가 전부 2차 전지. 그래서 어제 2차 전지의 큰 폭 하락은 어제의 하락은 외국인이 좀 이야기했다. 그 계기는 좀 실적 부진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둡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널말 우상향인데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국면이다. 이런 흐름인데 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표면적이고요. 제가 그보다 건전 이유는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수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분석한 게 2차 전지가 코스닥 하락이 전부 이게 담보 부족 등등 수급적 요인이 그래서 계속 7월에 굴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큰 얘기입니다. 이번에 영풍제지 앞에도 이미 라더견 사건, 바람투자연구소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실 출발이 다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금감위원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리 낙하산으로 왔다 가는 자리 정도로 왔는데 이번에는 검사 출신의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다 빨리 조사도 하고 우리가 보통 조사한다 그러면 내년쯤에 결과 나오겠구나 아니면 후내년쯤 나오겠구나 이게 우리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버리니까 다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옛날부터 뿌리 깊게 이 세력들이 주가 조작을 하던 게 전에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조사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설렁설렁 넘어가다가 이번에 줄줄이 다 걸린다 그러는데요. 라드견 사태, 바른투자연구소 때 이미 증권사들이 이제 신용 공유에 대해서 좀 바짝 쪼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 대한방직 이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좀 덜했는데 이번에 영풍세지 사건, 키움증권이 이제 3천억, 5천억 얘기도 나오죠. 그 증권사가 이제 수천억씩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되니까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정거금리를 100% 올려버렸어요. 정거금리를 100% 사용 가장 문제가 신용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미수도 안 들어가지만 신용도 신규로 안 들어가지만 중요한 게 기존에 신용 만기 물량이 연장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상향 종목을 보니까 포스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에코프로 비연 에코프로. 자, 이런 종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7월에 이것들이 10월에 신용이 3개월이잖아요. 이게 지금 신용 만기가 오고 있잖아요. 이 7월 말 8월 이 난리통 다 기억하시잖아요. 모든 개인들이 포스코를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또 유명인기 유튜버가 포스코 적정 주가가 594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포스코를 샀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 신용 만기가 다 도래하고 있습니다. 담보 부족은 만약에 담보 부족이다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뭐 채워놓고 버틸 수는 있는데, 신용 만기가 연장이 안 되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포스코 같으면 아마 등급이 높으니까 증거금리 40%가 적용됐을 거예요. 그럼 60%는 증권사한테 빌린 돈인데 60%를 갚을 방법은 막막하죠. 지금 다른 주식도 다 물려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이렇게 최근에 쭉 밀리는 거는요. 최근에 여기부터 쭉 밀리잖아요. 이게 이제 신용만기 연장을 안 해준 영향일 수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 이때 샀던 막대한 물량들이 그동안에 이미 담보 부족은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메꾸고 버텨왔는데 이제 만기 연장을 안 해주니까 죽음이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때부터 하락하는 이 국면은 신용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수급적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증거금리 100%가 뭐 우리가 뭐 대한방직 이런 거 증거금 100% 한다고 우리가 뭐 시장에 영향 없는데, 이런 시가총액 1, 2위 종목 결국 증권사들이 보는 관점은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급등 국면이 뭔가 석연치 않다, 인위적이다, 이게 잘못했다가 우리가 또 키움증권처럼 피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지금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최근에 증거금리율 100% 인상이 최근의 일들이거든요. 영풍제지 사건이 최근에 터져가지고 키움증권이 개인 뭐 제일 영향이 크고요. 삼성, 미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제가 한 이유는 이 물량들이 지금 신용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7월 한 달 동안 개인이 제일 많이 산 게 포스코 4조 5천원. 포스코는 고가주잖아요. 강남 아파트하고 비슷합니다. 강남의 아파트의 한 86% 정도가 은행 융자를 끼고 산다. 그 저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포스코도 대부분이 신용을 끼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를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다. 그 다음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뭐 이거 다 알다시피 유명 유튜버가 강력히 적정 주가를 높여 추천한 종목들인데 개인들이 대거가는데 요게 지금 만기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마찬가지.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이런 것도 다 요 최근에 쭉 빠지죠. LG화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 쭉 빠지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러면서 포스코 강세이니까 개인들이 포스코에 다 몰려갔어요. 그냥 포스코 관련주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까지도 엄청 올랐죠.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건봉이 크게 나고 있다. 또 뭐가 포스코 DX 이런 것도 쿵쿵 빠지기 시작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담보 부족, 신용 만기, 담보 부족은 담보 부족이고요. 신용 만기 금지, 만기가 연장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7월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일단 코스닥 이 시총 1, 2위를 팔아서 포스코 이런 쪽으로 갔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니까 집 나간 며느리, 코스닥에서 집 나간 며느리 자금들이 포스코에 물려서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수급도 매우 취약한 이런 상황이고, 반도체 팔아서 또 2차 전지 가는 그런 상황. 결국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썰림 현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제 빠졌으니까 뭐 담보 부족 매물도 나오겠지만 또 만기 연장 안 되는 물량도 또 나오잖아요. 지금 다 집중적으로 만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는 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보셨겠지만 포스코 같은 게 지금 보면 7월 말 아마 진영이 이때 아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겠죠.
거래량으로 볼 때. 뭐 이런 거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요 모양이죠. 요것들이 요 상승기에 들어갔던 것들이 이미 에코프로는 네, 그 급등제 7월에 급등제의 저점을 이미 깨고 다 내려와 버린 이유가 이런 수급적 문제가 겹쳐서 그렇다면 이들 수익급이 꼬인 종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 더 빠질 수도 있다. 수급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그렇듯이 코스닥 시장이 하락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2020년 이후에 코로나나 2022년에 뭐 인플레, 미국의 인플레 이런 거하고 비교하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지금 IMF냐 서브프라임이냐 이것들하고 비교를 해야 될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좀 흉흉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코스닥이 빠지나 봤는데 코스닥 시장에 좀 뭐랄까요. 주식시장에 좀 큰 손들 주식시장에 좀 많이 활동하는 큰 손들도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라더견 사태 이럴 때 많이 물렸다고 많이 물렸다 그럽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수년 동안 뭐 돌려막기 하면서 짱짱하게 버텨오니까 그게 많이 물렸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뭐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 주식시장에 이래저래 참 수급이 많이 허약해졌구나 지금 하다가 그러니까 신용장고가 최근에 때부터 쭉 줄어들고 있는데 이 보면은 다 신용 만기가 연장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능성이 높다. 특히 23일부터 이게 이제 영풍제지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 해주니까 장고 신용장고가 팍팍 줄어들 양시장에 지금 신용장고가 줄어들면은 7월에 신용이 많이 증가한 종목 2차전지죠. 2차전지 대표주자들 그것들이 담보부족은 물론이고 만기 연장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결국 수급의 문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전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차트를 보면 대충 주가 흐름 보면 나오죠. 다시 한번 포스코 가장 대표 주자가 포스코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워낙 포스코를 많이 물렸는데 요 시기를 보면 한 요 정도가 집중적으로 신용이 들어간 시기로 본다면 요것들이 만기가 되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절정이 월말이니까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 이 정도가 만기 물량의 절정이 아닐까 수급상 본다면요. 그래서 이달 말 다음 주 초 정도가 포스코 같은 2차전지 대표주자의 수급이 꼬이는 게 풀리는 시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 말 다음 주 초, 다음 달 초. 며칠 더 고생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시장은 네. 그래서 이런 수급적 문제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르기는 힘들 거예요. 수급이 워낙 꼬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포스코도 원위치 40만원 원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지금 포스코가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7.5% 41만 2천원인데 근데 뭐 다른 종목들은 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 M 같은 종목들은 이미 적점을 7월 그 급등기에 적점을 깨고 이미 내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런 흐름도 배제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업계에 있는 분들 만나 근데 증권사 지점에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요. 의외로 차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1년 내내 담보부족 뇌물 때문에 지점이 비상이었는데 지금 우리 지점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뭐 그때 매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지점은 별일 없습니다. 뭐 오히려 편안해하는 그런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의 대표주자만의 문제지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구나.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담보 부족 때문에 작년 상반기도 그 역대급 하락세를 사실 보였지 않습니까? 2022년 상반기가 수십 년 만에 폭락세였는데 그 영향으로 작년에는 1년 내내 담보 부족 구자들 때문에 정권사 지점들이 영업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 이 난리통은 그리고 7월에 그래서 제가 7월에도 계속 데일리도 내용들이 있지만 시장에 어른이 없다. 네, 몰빵 펀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차화정 사태, 예전에 차화정 사태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다 그런 후유증을 우리가 다 겪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 시장 전체로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반등의 성공이 실패냐?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 뭐 크게 하락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락 출발하겠죠. 그러면 하 대표님 이게 골타기 무너질까요? 저는 아직 모른다 봅니다. 지금 분위기는 무너질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냐? 어제 우리가 아시아에 유일하게 많이 빠졌어요. 뭐 그걸 좋게 말하면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미리 빠졌잖아요. 미리 빠졌으니까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는 사실 저는 세게 올라가리라 봤습니다. 어제는 모든 요인이 좋았잖아요. 미국 시장도 좋고 미국 금리도 좋고 유가도 좋고 다 좋았는데 빠졌잖아요. 그럼 오늘 안 좋은데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의 문제가 2차 전지 대표주자 얘기인데 자, 그 속에서 한번 보면요. 물론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1, 2위라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제는 1.8%가 빠졌는데 코스닥 지수가 상승 종목이 많았죠. 평소 같았으면 어떻죠? 외국인이 저렇게 코스닥에 1,000원 이상 팔고 지수가 1.8% 빠지면 이미 그냥 코스닥의 하락 종목은 한 1200개, 1100개 뻔한 스토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제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 어려운 와중에도 2차 전지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다른 종목들은 코스피는 더 했죠. 상승 보이 많았습니다. 0.9% 빠져도 상승 종목이 많았다. 지난 10월 23일에는 0.8%가 빠졌는데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았잖아요. 특히 코스닥은 지난 10월 20일과 비교해보면 지수가 1.9% 빠졌는데 그때 하락 종목이 1200배 이게 일반적인 그동안의 코스닥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1.8% 빠져도 그래도 상승 종목이 많았다. 이 말은 너무 많이 묻다 이가. 네, 그동안 주식시장에 주가 급락만큼 큰 호재는 없습니다. 물론 뭐 IMF처럼 나라가 망한다 이러면 뭐 답도 없는 얘기지만 지금이 그런 경제 상황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가는 거의 IMF 이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는 없다. 빠지는 것도 항상 정도가 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어제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희망 정도는 있다. 희망 정도는. 물론 오늘 힘들 겁니다. 오늘 시장은 힘들 건데 아마 개장 초반에는 약세해서 미국 시장의 심리적 영향이 한 9시 30분, 9시 3, 40분 정도 가겠지만 이후에는 그래도 반전을 할 수 있는 기대는 해볼 수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760포인트가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맥없이 760도 확실히 깨고 내려가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으면 뭐 이번에 또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했던 것들은 빨리 매도를 하고 다시 현금화 후에 재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과연 지금 여기서 다시 쌍바닥을 찍고 돌아설 건지 참 고비인데 참 어려운 고비입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개장 방송 30초 후에 개장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